채권자 A가 있고 채권자 B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C가 있어요. A도 C에 대해서 채권이 있고 B도 C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데 A는 C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A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한다면 채권자 B는 C를 대위해서 A를 상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근저당권에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지니까 B가 일반 채권자로서 이 부동산을 강제 경매해서 배당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B는 C를 대위해서 A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채권자 대위 소송이죠. 그런데 채무자 C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A에 대해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 소멸시 완성된 거를 포기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A로부터 대가를 수령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채권자 A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근저당권에 기해서 임의경매 신청을 했고요. 경매가 들어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B는 이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아까처럼 채권자 대위 소송으로서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가 있는데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이제는 C를 대위해서 근저당권의 말소 청구라든지 아니면 임의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되는데 C가 이미 시효이익을 포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C가 갖고 있는 A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 A가 이 부동산을 경매해 갖고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다 받아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채권자 B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이냐? 그냥 두 눈앞에서 부동산이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B는 그러면은 채권자 대위 소송은 못하지만 채권자 취소 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은 이 시효이익의 포기로서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채권이 소멸하였던 것이 시효이익을 포기함으로써 포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C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C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인 사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2012마 712 판결의 판시입니다. 따라서 이제 B는 A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 소송을 하면 되는데요. 청구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C가 2022년 2월 2일 피고 A에 대해서 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이 피고 A는 C에게 이 부동산에 관하여 어느 등기소 1999년 9월 9일 접수제 999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식의 청구 취지로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시켜서 근저당권을 없애고 채권자 B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